오늘은 패션이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칼럼을 써요. 근데 이번에 칼럼은 제가 읽어드리면 힘든 하루를 보냈다 뭔 개소리, 이런 칼럼을 제가 썼는데 진짜 이게 지금 한국일보에 난 칼럼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뭐 개소리 무슨 뭐 이런 약간의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런 4대 일간지에 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애틀란타에서 일이 생겼잖아요. 마사지 팔러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로 해가며 그 롱이라는 사람이 8명을 죽였잖아요. 마사지 샵만 골라서 3군데를 겨냥해서 총을 쏘았고,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아시안이었고 또 그 중에 4명이 한인이었단 말이에요. 총 8명이 죽었는데 처음이 언론에서 나왔던 말은 인종차별이 아닌 그냥 성범죄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흘렀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그 경찰이 이 롱이라는 사람을 대변하듯이 그가 했던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가 해낸 일. 뭐 이런 식의 영어를 썼었거든요. 그거에 지금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던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힘든 날이라니 사람 8명을 죽였는데 힘든 날이었대요. 그러면 이런 날로 8명의 목숨이 없어졌잖아요. 8명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 이거에 제가 지금 굉장히 분노해서 이런 타이틀을 제가 뽑았는데 4명의 한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69세도 있으시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70대 넘으신 분 1분, 그 다음에 60대 넘으신 분이 2분, 그리고 50대가 제 나이 정도 분이 1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에서 이걸 딱 들었을 때 무슨 마사지 샵이 마치 이렇게 은밀하게 거래되는 성매매식의 이런 장소로 오인될까봐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데, 저도 마사지 되게 좋아해요. 저희 나이 아니면 어리거나 더 많으시거나 아시안들 대부분 마사지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마사지 체어가 이렇게 집집마다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제가 뭐 전체 미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는 이 메릴랜드라는 곳에서의 이 마사지 샵은 일단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사지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 마사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마사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저는 페이셜이에요. 페이셜 마사지 그 라이센스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온 몸을 마사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돼요. 일단 뭐 실기 전에 필기를 보는데 필기의 그 책이 거의 진짜 의대 다닌 사람들의 그런 정말 어려운 뼈를 모두 외우는 막 이렇게, 그래서 의대 시험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 필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세한 실기를 그 다음 따는 거거든요. 저희 메릴랜드는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이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병원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고, 요즘은 한의원에서도 이런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그 직업군에 속하는 분들로 돼 있거든요. 어제 신문자를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은 저희 근처에 계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여기 북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애틀란타에 지금 친구분의 그 일을 도우시러 잠깐 가셨다가 지금 일을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그분은 지금 여기서 마사지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고 뭐 투잡 뛰시고 이렇게 일구시다가 가정을 손주도 계시고 그러다가 지금 애틀랜타에 가셔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마치 막 성매매로.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뭐 아시안 마사지 샵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그곳을 은밀한 곳으로 지금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무런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나 무슨 4대 일간지 여러 매체에서 그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내보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한국 한인들을 배려할 수 있나요? 걸려야 됐었죠.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종사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을 성범죄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인종차별 문제로 접근해야 될지 아직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분명한 인종차별이거든요. 정확히 아시안 마사지 샵 3군데를 겨냥했어요. 그것만 봐도 인종차별이죠. 자, 여기에서 뭐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마사지 샵에는 여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들이 많이 가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이런데 근육 아프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그전에는 지금 여기가 뭘로 또 이슈가 됐었냐면 흑인들이 저희 한인을 상대로 한인 마켓에 들어가서 캐시를 훔치고 폭력을 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이슈가 굉장히 됐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뭐 트럼프의 탓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한 그다음 뭐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저희 아시아를 콕 집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그 뒤로 굉장히 흑인한테 당하고 백인한테 당하고 우리 아시안들이 정말 힘들게 당했잖아요. 흑인이나 저희는 소수민족이잖아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소수민족끼리는 좀 단합을 해서 여기에 권력자들한테 좀 대항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왕족 조선시대 뭐 이런 때를 봐도 왕이 한 명 있으면 신하들이 싸웠잖아요. 지금 딱 그런 폼이에요. 백인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수민족끼리 다툼을 하는 건데 마틴 루터 킹이 1964년에 이런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끔 이끌었잖아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흑인인 마틴 루터 킹이 우리도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노예 해방도 있었고 링컨 그것 거치면서 지금 마틴 루터 킹까지 왔단 말이에요. 흑인에 대한 인권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다른 소수민족도 같이 미국에 사는 게 좀 편안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실은 흑인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딱 얹었단 말이죠. 근데 얹은 그 사람이 오히려 흑인을 제치고 아시안의 위상이 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아시안이 흑인의 밥그릇을 빼앗는 격이 돼버린 거죠. 진짜 아시안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거기다가 교육력이 너무 높잖아요. 욕심도 많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여기서도 한국 사람들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겟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흑인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흑인에 관한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일은 또 백인이 우리 한인을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흑인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소리를 높여왔어요. 몸집이 크잖아요. 영어도 다 되고. 근데 한인, 특히 이런 아시안들은 일단 몸집이 작고 제가 보는 견해예요. 몸집이 작고 영어가 안 되는 1세대들이 영어가 일단 안 되지만 부지런함으로 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실은 저희는 소극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육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저도 소리 낼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하지만 일단 참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사는 동남아들 소리가 나나요?
무슨 굉장한 이슈가 있을 때만 소리가 나지 대부분 참았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참고 그 다음에 뭐 조용히 이렇게 지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인들이 무슨 일을 당한다, 뭐 아시안이 어떤 일이 당했다 그래도 오케이 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났던 지금까지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는 뭐 DC에서도 그렇고 뭐 뉴욕에서도 그렇고 아틀란타에서도 물론이고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소리가 지금 나고는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며칠 전에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랑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희 딸은 실은 지금 법조군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나는 영어도 되고 이쪽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기껏 나가서 거리 행동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아직 학생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너가 이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씩씩하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너희 세대가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가 이 지식적인 면 그리고 이런 인사이드의 이런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마무리를 하자면 조금씩 소리가 나서 눈덩이처럼 좀 커져서 흑인처럼 다른 소수 민족처럼 저희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 데는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물론 굉장히 뭉쳐야 되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언론이죠. 언론에서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정확한 보도에 의해서 한국 사시는 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는 들을 조금 더 분개해 주시고 좀 힘을 좀 주시고 또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계시는 다른 민족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은 패션이 아닌 시사적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